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5천년에 걸친 가난한 농경사회를 지나 산업사회로 다시 정보화 시대와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우리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과 뛰어난 지도자들의 리더십 아래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5년의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저성장,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 무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혁신과 전략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에 근로버렴력위원회 김진일 추진위원장의 발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5대 국가혁신안을 제안합니다. 이 혁신안들은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5가지 핵심 구상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이퍼루프는 대한민국의 미래 교통 전략이자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공에 가까운 튜브 속을 캡슐형 차량이 시속 1200km로 주행하는 초고속 교통수단으로 기존 철도보다 빠르고 항공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차세대 교통기술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09년부터 독자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에는 시속 1019km 주행시험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일론 머스크가 하이퍼루프 개념을 제시한 2013년보다 4년 앞선 결과입니다. 고속철 대비 건설비는 약 10분의 1 수준, 서울과 부산 간 소요시간은 20분, 운임은 약 2만원대로 예측되어 기술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세종시와 여의도 국회의 사당을 연결하는 약 120km 구간의 구축입니다. 약 4조 원의 건설비로 행정수도와 정치 중심지를 10분대로 연결할 수 있어 정책 효율성과 국가 운영의 유연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세종 국회 2사당 건립에 약 5조 원 건설 계획을 하이퍼루프 건설로 전환한다면 해당 구간은 상징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확보한 전략적 사업이 될 것입니다. 2단계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주요 메가시티 간을 연결하는 전국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되며 전국 어디서든 빠른 출퇴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서울에 집중된 대학, 병원, 문화시설 등의 지방 분산도 가능하게 합니다. 단순한 이동성 향상을 넘어 생활 인프라의 재배치와 지역 격차 해소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단계에서는 서울에서 베이징이나 도쿄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한 국제 하이퍼루프망 구축을 장기적으로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경제권 내 인적, 물적 교류 확대는 물론 대한민국이 동북아 허브로 도약하는 전략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염재호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세종과 여의도를 약 10분대로 연결하는 하이퍼루프 구축이 국회 분원 설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24년 10월 발표한 칼럼에서 하이퍼루프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정치 기능의 분산과 행정수도 완성을 실현할 전략적 인프라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이퍼루프는 단순한 교통기술이 아니라 국토구조를 재편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며 미래 산업을 이끄는 기반 인프라입니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형 교통 모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 비축을 위한 전략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오랜 세월 도시 집중과 산업화 과정에서 토지 부족, 주택난, 공장 용지 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같은 문제들이 사회적 갈등에 토착화되어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여전히 활용되지 않는 유휴 공간이 존재합니다. 도시와 도시 사이 주변의 유휴 농지, 실효성이 낮은 그린벨트, 도시와 접해 있는 산림의 이부 능선 이하, 강과 하천 주변의 미활용 부지 등은 주택, 공원, 산업, 공공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토지 주택 정책은 갈증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해소책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문제를 부분적으로만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결은 목마른 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충분히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토지를 주택과 공원지역, 산업공장지역, 공공시설지역, 과수재배지역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일괄 지정하고 토지 비축 전략에 따라 정부가 매년 필요에 의해 단계적으로 공급해간다면 안정적인 토지 정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주택과 공원 지역은 반값 이하 수준의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으며, 산업공장 지역은 저렴한 부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방산, 바이오 등 국가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 주변 유휴지는 과수 재배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농업지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과, 배, 감과 같은 과일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공무원이나 기업에서 근무했던 은퇴자나 농업 전문가에게 일정 조건 하에 토지를 무상 제공함으로써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생산된 과실은 국내 유통뿐 아니라 해외 한상 네트워크 등과 연계하여 수출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단순한 생산을 넘어서 브랜드화와 유통 전략 통합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유휴토지 조사와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국가 차원의 토지 활용 로드맵을 구축하여 토지 비축 제도를 도입해서 필요한 시점에 신속히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 활용을 넘어서 사회 갈등 구조 해결 차원에서 투기와 불로소득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토지 비축 전략은 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접근 방식의 문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시각을 바꾸고 유휴 공간을 사람 중심,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전환해 간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균형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만금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한 지역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약 7억 인구의 식량, 자원, 에너지, 물류 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전략 거점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구상이 바로 새만금 국제자유혁신 자치도시 건설입니다. 새만금 IFIC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치도시 체제로 운영되며 속도감 있는 민간 중심의 도시 모델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싱가포르나 두바이 같은 글로벌 자율도시를 벤치마킹하여 외국 자본과 혁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무역, 금융, 의료, 유통, 물류, 관광 등 복합산업이 집중된 경제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되며, 특히 국내 복귀 기업, 개성공단 진출 중단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중소제조업체를 주요 유치 대상으로 설정하여 산업 다변화와 고용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한 연봉 제한 없는 자율 고용 제도를 설계하고 노동시장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유통물류 중심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한중일 3국 간 컨테이너 전용 롤로 선박 운항 체계를 구축하고 2일 이내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모두 경쟁력 있는 유통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주요 에너지, 식량자원, 농축산 유통기업들이 새만금 국제자유혁신 지역에 경쟁적으로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유통 물류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입니다. 새만금 국제자유혁신자치도시는 단지 산업 기반 도시에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의 대륙 진출 발판으로 TSR을 북한을 거쳐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 루트를 확보할 수 있으며 TCR을 통해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연결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로는 대한민국이 물류, 에너지, 기술 기반의 새로운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서 대한민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대륙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전초기지로서의 새만금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시도입니다.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유를 보장하며 동북아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 새만금 국제자유혁신자치도시는 대한민국이 세계와 연결되고 미래로 도약하는 새로운 공간 전략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2035년) 전후로 북극 해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상업 선박이 자유롭게 북극 항로를 항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에는 아시아 한중일의 선박들은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까지 약 40일이 소요되었지만 북극 항로가 열리면 부산 앞바다를 기점으로 유럽까지의 운항거리는 약 30%가 단축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로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대신 알래스카와 캐나다 북극을 경유해 미국 동부 해안까지 운항거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산항을 유럽과 미국 진출의 중심 항만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부산항은 이를 대비한 항만 운영 체계를 지금 바로 추진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은 이미 세계 1위 수준을 자랑합니다. 앞으로는 선박에 SMR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기술 융합이 2030년이면 가능해집니다. 비록 SMR의 설치 비용은 높지만 연료비 절감 효과가 크고 기존 선박들이 연료를 주입하며 소비하던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충전 시간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우며 화물 적재 공간이 더욱 넓어지는 핵추진 선박은 해운 경쟁력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입니다. 이처럼 조선과 해운의 융합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해운 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쟁을 넘어 기술력과 전략적 위치를 결합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정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산된 물류산업 정책도 통합시켜야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주택 업무를 분리하고 해양수산부의 해운 기능과 통합하여 물류산업부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현재 국내 물류산업에는 약 300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이나 건설 분야 종사자 수보다 많은 수준으로 물류산업이 가장 많은 국민이 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또한 세계 물류시장은 2030년 약 1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대한민국 해운산업은 세계 5위 규모에 해당합니다. 전략적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는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물류 매출을 실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목표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화해 분위기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가스관 및 철도를 한국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과거 한국, 문재인 정부의 이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하여 새만금까지 연결하는 구간은 약 1200km로 약 500억 달러의 건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의 주도하는 계획 아래 한국이 건설을 담당하고 완공 이후에는 한국, 일본, 중국에 가스를 판매한 수익으로 건설 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북한 통과에 따른 리스크는 러시아 측이 부담함으로써 우리 측의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노선이 구축되면 러시아의 가스는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까지 공급이 가능해지고 철도 연결은 우리나라의 수건 사업이었던 대륙 진출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연계는 단지 물류 확대를 넘어 에너지 안보와 외교 전략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국가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물류 산업화 전략은 단순한 물류 산업 인프라 확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에너지, 외교 전반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 비전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바다를 통해 세계 중심으로 역할을 할 때입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제조 공급망의 재편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일변도의 공급망 구조는 알타시아를 포함한 다수의 제조국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의 제조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미 고임금과 높은 부지 비용으로 인해 제조업 확대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는 중국, 동남아, 베트남, 인도 등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여 해당 국가 수출 산업 지역 내에서 이는 대부분 수출을 전제로 한 투자 진출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출을 넘어서 그 국가 내부에서 자립형 산업 구조를 함께 구축하는 국제 자유혁 신자치도시 방식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제조 산업의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이를 대한민국 국력 신장의 기회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미와 제3국가의 제조동맹 모델이 새로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할은 상품 우선 구매와 금융 지원을 담당하고 한국은 제조기술을 전수하며 소재, 부품, 장비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조국가는 국제 자유혁 신자치도시를 허용하고 노동력과 내수시장에서의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동맹이 구축됩니다. 제3국가 선정은 인구와 국토 면적이 크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과 협력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주요 후보로는 이집트, 탄자니아, 콩고, 미얀마, 캄보디아, 페루, 콜롬비아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자원 확보와 산업 영토의 확장을 이루고 수출 산업도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22년 10월 탄자니아 카심 마잘리와 총리와 협의를 거쳐 2023년 3월 탄자니아 EPZA와 한국 GCC 간 바가모요 지역에 국제자유혁 신자치도시 건설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구조는
정치적 신뢰와 외교적 연계를 바탕으로 구축됩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제조동맹은 글로벌 산업구조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미래 산업 패권은 제조기술 확장을 통해 우리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혁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5대 국가혁신안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글로벌협력위원회 김진일 추진위원장이 제안한 이 비전들이 위대한 대한민국, 세계 1등 국가로 나아가는 국가정책으로 반드시 추진되기를 소망합니다.